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날씨도 좋고 또 여러가지 젊었을 때부터 국토순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약 한 24일간에 걸친 중부, 쉽게 말하면 중앙을 통해서 포천, 청평, 양평, 여주, 충주, 문경, 상주, 성주, 고령, 합천, 밀양 이런 이제 삼당진 이런 계통으로 중앙으로 도보순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 마친 거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한다 하는 게 지난 토요일 새벽 집에 귀가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완전히 비몽사몽에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어제 간신히 몸을 털고 일어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 국토순례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총평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에서 지금 중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청년에서 중년이 되다 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몸에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생기면은 몸에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투지가 생겨가지고 그 몸이 굉장히 견디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젊음이라 하는 극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겨내려고 했어요. 만약에 3일간 잠을 안 잔다 이러면은 그 몸 자체는 굉장히 피곤해져 있는데 몸에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도리어 견디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중년이 되면서 몸이 조금 젊을 때하고 에너지가 다르니까 조금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나 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면은 영적으로 이겨내려는 게 아니고 몸에서 비상을 스스로 거는 것 같아요. 몸이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금 이상해졌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방어해내자. 견디어내자.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이겨내자 이런 건데 이거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 견디내야 된다. 견디내자. 뭐 이런 식으로 방어 체제가 구축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숙을 말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견디기는 더 견뎌내기가 쉬웠습니다. 그 영적인 성숙이라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는 완전히 케어가 됐는데 그 순례 과정에서는 몸이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이겨내려 하는 전투태세가 아니고 방어태세, 즉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그런 영적인 대응이라 할까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면은 몸에서 에너지가 막 방출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몸은 방출되지 않고 몸을 자꾸 아껴 나가는 비상체제가 그 스스로 면역이라 그럴까요? 스스로 갖추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하고 중년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몸은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끼는데도 그렇게 피곤하다든가 이런 걸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엄청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 있고, 그 뭐라 그럽니까? 정신적으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3일 고생했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연령대에 따라서 사람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에 몸이 피곤한 거하고 30대, 40대, 50대 때의 몸이 피곤하다 하는 게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이번에 내가 국토순례를 하면서 느낀 내 스스로의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토순례에 있어가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책으로 볼 적에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봐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한 25일 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총체적으로 봤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지대에는 공장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연기가 나고, 그게 종업원들이 출퇴근을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순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농촌, 시골이라든가 지방도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참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출발할 때 저 주변이 철원, 포천 이쪽에는 모내기가 거의 끝나갈 시기였어요. 5월 초쯤 되면 그게 이제 겨울이 빨리 닥치니까, 이 북쪽은 모내기가 빠르고, 또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에 작물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우스 이런 거 말고는. 그때 이미 모내기가 거의 끝나갈 시점이었는데, 양평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양평 여기는 아주 관광지로서 그 북한강을 중심으로 아주 유흥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 서비스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 양평을 지나면서 여주 이쪽으로 오니까 하우스, 그 이제 그 야채 과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야채 과일들 문경 이런데, 문경까지 여주에서 충주, 문경, 성주까지 이 하우스에서 모내기 전에 그 어떤 그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서 막 그 과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하우스마다 아주 풍년이었어요. 막 색도 좋고, 그거 이제 농업 기술인데 색감을 입히는 그런 비료인가 무슨 농약인가 모르지만 색을 좋게 내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 작물을 크게도 재배할 수도 있고 수량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뭐 파프리카, 뭐 참외, 온갖 그 야채 과일들이 정말로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모내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자원 공사라든가 이런 기업, 공기업에서 물을 각지에 준비를 해가지고 수로를 따라서 물이 언제나 그 모내기 하는 곳에 물 부족이 없게끔 그렇게 그 저 공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그 물을 대기 위해서 스탠바이 모든 준비가 끝나 있고, 또 그 야채 과일이 수확되는 데는 그 조합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중에 농민들은 가격,
자본주의에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격 문제로 예민해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을 목격했는데, 그래도 그게 저는 흥겹게 보였습니다. 배가 고파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에 대해서 높은 수익을 가지기 위해서 그 경쟁하는 거잖아요.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는 그냥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통권까지는 그 야채 과일을 수확하고, 이제 그 밑에 지방에는 월동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그건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에서 그 주로 그 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아주 막 수확이 바빴습니다. 그 수확이 끝나야지 6월 초에 모내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같은 한반도 중에 이 남쪽이 한국인데, 거기에도 위하고 밑에하고 약 한 달 반 정도의 모내기에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늘하고 양파하고 올해가 조금 농사가 잘 되었다고 그래요. 언제나 이제 가격 문제인데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농민들이 저에게 덕담으로 하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지나가면서 올해 농사가 어떻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내가 봐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예전부터 했던 그 보리, 양파, 마늘이 막 수확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확이 끝나면은 모내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막 뭐라 그랬습니까? 민관 합동이라 할까? 이 공기업이라 할까? 정부 관청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아주 막 풍족하고 풍년의 느낌이 저절로 왔습니다. 그 농민들은 언제나 일에 지쳐 있었고 그 풍년이었지만 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기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로 기계로 수확을 해도 자루에 담는다든가, 자루에 담는 거를 차에 실는다든가, 또 자루에 담은 거를 중량을 체크한다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주 풍년인데, 지금 쉽게 말하면 농번기로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모내기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물을 대는 농업 수자원 공사 이런 데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물도 그 보로 인해 가지고 물이 참 넘쳐나고, 참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토의 어떤 그 발전이랄까, 이런 의미에서 4대강이 잘 정비가 되고, 또 그 산에 그 식목 산림도 한 20여 년간 지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산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 동네마다 휴양림, 힐링숲 이러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간판들이 그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한 곱이 지나도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숲 가꾸기도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산골 어디에 집을 지어도 60년대 70년대 그 꿈에 그리던 스위스에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 환경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휴양림, 여러분도 나가보시면 온통 휴양림이에요. 휴양림, 힐링숲, 그런 거 있잖아요. 숲이 잘 가꾸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한 숲이 20년, 30년 가꾸었으니까 숲마다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꽉 찬 거예요. 30년씩, 40년씩 그 자란 나무들이 그 숲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 환경도 아주 잘 거기 되어
있더라 이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낀 거는 우리 농업에도 농업 기술이 아주 발달을 하고 또 그 뭐랍니까 품종 개량, 비료 뭐 기타 그 지금 수자원 관리 등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농사가 언제나 풍년을 잘 이룬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4대강의 그 지역민들이 그래요. 4대강에 의해서 그 수해, 가뭄, 홍수가 한 20년 전보다 벌써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가 지금 1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4대강이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2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자연재해에 대한 방어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녀본 입장에서는 저 느낌입니다. 물의 오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산골짜기에도 정화조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 물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근데 골뱅이라 그럽니까? 그 다슬기가 사는데 일급수라 그러는데 저는 시골에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소똥을 갖다가 낮에 한 삽 뜯어 놓으면은 밤에 그 다슬기가 움직이는데 소똥 밑에 그 다슬기가 엄청나게 밤에 많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다슬기가 있는 데를 일급수라 그런다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그게 어떻게 일급수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슬기 그거를 잡고 싶으면은 낮에 한 오후 한 서너 시쯤에 소똥을 한 삽 퍼가지고 그 깨끗한 도랑물에 한 삽 떠가지고 뿌려 놓으면은 저녁에 불을 켜가 가면은 그 소똥 밑에 막 다슬기가 바글바글 하거든요. 다슬기를 그래 잡거든. 그런데 물론 다슬기도 있고 한데 물 자체가 미끌미끌하고 그 깨끗한 느낌이 없어요. 물 자체가. 그래서 지금 물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좀 원초적으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물 관리도 잘 돼 있고 산림 녹화도 훌륭하게 됐고 농사도 그 유기적으로 잘 돼 있고 또 뭐 수자원 공사 이런 데서 농사를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저의 어떤 안타까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20년 전 독재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재를 물리친 이후 민주라는 이름을 붙인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 20년 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이명박 박근혜 이후부터 나라의 통치는 어지럽고 국가 목표는 상실되었어요. 그리고 당파 싸움질 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독재하에서 만들어진 이 바탕 위에서 이 북두 시민혁명군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 자율, 이 박애라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더욱 그 발전하고 또 그 협동심이 생겨서 그 지방의 공동체적인 협동, 단합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독재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저 스스로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혹은 민주시민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빌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느끼는 지방과 서울의 차이입니다.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 자전거길, 서울의 자전거길은 가까운 시민들이 많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랬는가 처음 시공부터 부실이었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데 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시공이 부실하고 쉽게 말하면 부실공사가 많고 관리도 소홀하고 그러니까 흠결투성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는 잘 되어 있지만은 원초적으로 서울 근교와 지방의 차이를 발견하게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당파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 지방에는 영남지방단체도 국민의힘, 의회도 국민의힘, 그 비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의회와 지방정부가 같은 소속인데, 전라도는 민주당, 의회도 민주당, 자치단체장도 민주당, 그게 서로 비판의식이었고, 두 번째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시민들의 이용도가 서울 근교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이용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라든가 감시, 관리, 감독 등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형태에 대해서 지방민들에게 이런 리크레이션 혹은 저녁 있는 삶 혹은 자기에 대한 박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몽을 통해서 이 지방민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가 이번 순례에서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이 관리되었던 이루어져 있는 일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독재라고 이름 짓는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의, 자율, 박애라는 북두 시민혁명군의 3대 정신에 따라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북두 시민혁명군이 앞장서서 싸워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이 총론에 덧붙여서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떤 거 모르면 저는 이번 국토 순례가 국토 종주라고 그 자전거 길에는 써놨더라고요. 국토 종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발전상을 저 스스로가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아주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자유시민의 정치의식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꼈다. 이것을 최종 총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저도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만은 참 외국 사람들이 그런 농촌에 가서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외국에는 외국 큰 어른들 판에 덤성덤성 뭐 농사를 짓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벌쩍에 손바닥만한 땅에 온 주름투성이 늙은 할매가 말입니다. 큰 마늘밭, 양파밭을 풍년을 이루고 보리밭을 풍년으로 이루고 놓은 것을 그 외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와서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아니 여기는 이렇게 풍족한가. 이 손바닥만한 땅에 이렇게 많이 나는데 자기들의 그 넓은 영토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한국 사회는 정말 물적인 발전은 정말 눈에 부실 만큼 훌륭하고 거대하게 이루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북두시민혁명군이 앞장서서 이런 물적 토대를 기초로 창의, 자율, 그리고 박애라는 이 3대 정신을 이 대한민국에 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300명이 되었어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내일부터 한국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유시민의 의식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이 새로운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